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아이센트릭 지정환 팀장이고요. 그리고 현상민 대리입니다. 현상민 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했던 샷그리드로 언리얼 프로젝트 관리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저희가 어, 기존의 언리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언리얼 쪽을 관리를 하면서 기존에 에픽에서 개발했던 샷그리드 데스크탑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불편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샷그리드랑 언리얼 이제 저희가 제공한 TK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한번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언리얼 5.2 버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실 보여드렸던 게 5.0 버전이었습니다. 5.0.3 버전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이제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5.2 버전에서 지금 저희가 구동을 할 수 있게끔 TK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멀티 퍼블리셔라는 게 있어요. 그 친구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웨비나에서는 요 텍스처 파일을 우리가 만약에 언리얼로 넘겨야 된다, 뭐 서브스탄스나 머드박스나 뭐 바디 페인트 같은 데서 마리에서 작업하신 그런 텍스처 파일을 언리얼 쪽으로 넘기는 방법이 사실 되게 애매했습니다. 왜냐면 샷그리드에 물론 이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툴들이랑 직접적으로 이 데스크탑이라는 친구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없이 퍼블리시도 하시고 경로를 찾아서 가시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뭐 그런 구성을 따로 별도로 안 하신, 커스터마이징을 안 한 분들은 사실은 멀티 퍼블리셔라고 퍼블리시를 그냥 어떤 파일이든 해주는 그런 퍼블리셔 앱이 있어요. 데스크탑 안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퍼블리셔가 사실 샷그리드로 퍼블리싱을 할 때 기존 툴같이 퍼블리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장을 이제 한번 하고 그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파일을 들고 이동을 시키는데 퍼블리셔 자체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장을 하지 않고 넘기면 우리가 약속한 경로로 파일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샷그리드에 저장소를 설정을 하게 되면 파일이 그대로 퍼블리셔로 보내도 갈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언리얼 안에서 이제 로드를 할 겁니다. 로드를 하는데 로드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잡으셨어요. 아니면 리깅을 하셨는데 본만 옮기고 싶은데 본만 옮길 수 없다든가, 아니면 본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모든 걸 다 넘겨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기타 옵션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원하는 파일을 발라내지 못하고 아니면 구분하지 못하고 가지고 오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언리얼 안에서 불러올 때도 옵션 창이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유어셋. 이제 언리얼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유어셋이라는 파일 확장자로 구분이 되는데, 요 유어셋 자체를 퍼블리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요거는 이번 업데이트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샷그리드랑 언리얼 연결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지난번과 굉장히 동일해요. 그래서 샷그리드 저장소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샷그리드에 이제 그 어드민 메뉴, 사이트 기본 설정, 지난 시간에 다 했었던 부분이죠. 그 안에 저장소, 이제 파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트 기본 설정에 가시게 되면 그 파일 관리하는 부분 안에 이제 우리가 약속한 경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약속한 경로를 만들게 되고 그 만든 경로로 이렇게 TK를 보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컴피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컴피그 파일을 보낼 건데 이건 아이센트릭에서 제공이 되는 컴피그 파일입니다. 웨비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그 지금 등록해 주신, 참석해 주신 분들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면 이제 이 파일을 이제 샷그리드 어드민 메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드민 메뉴의 기본 레이아웃에 파이프라인 구성에
이제 구성 목록을 생성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언리얼 그리고 언더바 프라이머리라는 파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고 tkconfig icentric 1.4.2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이제 언리얼 프라이머리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5.2 버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그래서 그렇게 컨피그 파일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데스크탑에서 열어서 보게 되면 이게 데스크탑이죠.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 메뉴를 드롭다운으로 여시게 되면 그 언리얼 프라이머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저희가 이걸 보여드렸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걸 프라이머리라고 만들었었어요. 지난 시간 영상은 저희 아이센트릭 홈페이지에 오시면 홈페이지에 포탈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지금 저희가 넣어놓은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저희가 또 만들어 놓은 컨피그 항목으로 바꿔주시면 이 위에가 이렇게 바뀌어요. 언리얼 프라이머리.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없앴기 때문에 저게 뜨지는 않지만 두 개 다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셀 워크플로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저희가 데스크탑을 켜고 데스크탑에서 DCC 툴들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 DCC 툴로 작업한 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마야나 맥스나 블렌더도 되죠. 그리고 모션 빌더나 그리고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등등 누크도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에서 작업을 한 걸 퍼블리시라는 형태로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샤크리드는 메타데이터만 갖고 있게 되고 우리가 약속한 경로,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한 경로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 경로로 실제 파일이 저장되게끔 됩니다. 하지만 워크라는 행위를 하게 됐을 땐 그 파일은 그러니까 워크로 세이브를 한 건 이것도 지난 시간에 그대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워크로 세이브하게 된 건 스토리지에만 저장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샤크리드 데스크탑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워크로 작업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슈퍼바이저한테 컨펌을 받아야 된다, 우리 팀장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 그때 퍼블리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를 해서 모두 다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 어셋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보실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가지고 오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마찬가지로 DCC 툴을 켜고 그 DCC 툴 안에서 전 모션 빌더라고 지정을 했지만 이렇게 로드하는 창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언리얼 안에서 하는 행위도 사실은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DCC 툴 안에 언리얼이 있는 것 뿐이지 일단은 가지고 와서 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메뉴창이 뜨는데 이 메뉴창이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샤크리드에서 정리해 놓은, 우리가 규정해 놓은 대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네, 이 안에서 계속 파일 버저닝도 되기 때문에 뭐가 최신 파일이고 뭐가 몇 번째 파일인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소소한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 컴피그 안에는 원래 샤크리드 언더바 쓰지 못합니다. 띄어쓰기도 안 돼요. 데스크탑에서 파일을 생성을 하실 때 이름을 쭉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샤크리드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언더바를 쓰기 때문에 코드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작성하실 때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거의 다 뭐 네이밍 작업하시는 건 언더바로 다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개발 저 컴피그 나눠드리는 컴피그 안에는 언더바도 쓰실 수 있게끔 해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데스크탑을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보면서 언더바 이슈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제 블락을 걸어놨던 거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캐릭터를 풀어서 쓸 수 있게끔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거는 언더바 쓰실 수 있어요. 그거 유념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살펴보죠. 언리얼 5.2 턴테이블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5.0.3이었죠. 근데 지금 5.2로 올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공되는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데모로 조금 확인을 해볼 건데, 네, 요건 데모로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마야를 이렇게 키게 되면 마야 창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 오픈 형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건 미리 작업을 해놨던 거고요. 제가 이 미리 작업해놨던 파일 한번 열겠습니다. 만약에 이 위에 보시면 태스크, 마이 태스크, 그리고 뭐 어셋,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셋들이죠. 뭐 기타 실제로 샤크리드 안에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셋 쪽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뭐 샷도 있을 수 있죠. 샷으로 또 구분을 해놓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랍에 뭐 만약에 헬멧이다, 나는 텍스처 파트를 맡고 있다, 그럼 텍스처 파트에서 뭐 매테리얼, 뭐 텍스처 구분해가지고 선택을 지정하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이때 뉴 파일로 생성을 하시면 새로운 일을 내가 지금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새로운 일은 시작 안 할게요. 마이 태스크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누르게 되면 네, 총이죠. 저희 계속해서 저희 회사의 박정현 매니저가 만든 총입니다. 이 총으로 저희가 턴테이블 뷰를 만들 거예요. 이미 뭐 만들어져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패널 창이 들어오고요. 이 패널 창을 통해서 샤크리드 안에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노트, 그러니까 액티비티라고 하면 모든 내용이 다 확인이 되시고요. 이 안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노트라고 하면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전은 만들어졌던 영상들만, 어떤 영상들이, 그러니까 버전, 샤크리드에서 버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뭐 파일의 버전이 있다, 파일의 버전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도 버전이지만 그거는 아시잖아요. 뭐 1버전, 2버전, 3버전, 파이널 버전. 근데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메뉴바 안에서 버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거의 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퍼블리시 누르면 여지껏 퍼블리시가 뭐가 됐는지가 다 확인이 돼요. 이거는 본인의 권한에 맞춰서 보이게 됩니다. 어드민이라면 모든 내용이 다 보이실 거고, 기본 권한 중엔 아티스트도 다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벤더라고 해서 이제 외주사 계정이 있습니다. 외주사 계정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벤더라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으로 내가 올린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권한에 맞춰서 퍼블리시 항목이 보이시고, 버전이나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가면 내가 할당받은 태스크들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디자인 2를 나 지금 시작해.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확대가 안 돼서 조금 죄송하지만 Waiting to Start라고 있습니다. 이게 WTS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아티스트가 직접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Set to in progress라고 하면 내가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샤크리드 상의 태스크의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되겠죠. 변경이 되고, assign to yourself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내가 스스로 이 태스크에 어사인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사인을 시작을 할 건지, 보통 근데 아티스트 분들은 어사인을 자기가 할 수는 없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나 지금 일 시작해 라고 바꾸게 되면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바뀌게 되고, 나는 요 일을 시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 디테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 어셋이, 이 총이라는 게 샤크리드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창 하나로, 이 패널 창은 포토샵도 똑같고 언리얼도 똑같고 모션 빌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는 것들을 다 이제 동일하게 샤크리드 접속하지 않고 아티스트가 방금 보신 것처럼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할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샤크리드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단하게, 물론 샤크리드 접속해야 디테일하게 보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죠. 그래서 다시 총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 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총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샤크리드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파일 세이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전을 이제 워크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나 일한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한 다음에 퍼블리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세이브를 할게요. 이거는 지난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면 지난번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일 세이브가 됐고, 마찬가지로 샤크리드 탭을 눌러서 여기에 퍼블리시라고 있습니다. 퍼블리시. 지난번에 영상을 틀어서 제가 편집한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확대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확대가 좀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썸네일을 이렇게 찍습니다.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썸네일이 들어가게 되고 간단한 디스크립션 입력할 수 있고요. 오늘 핵심이죠. 이렇게 아래쪽에 퍼블리시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킬 건지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지오메트리라고 하면 이게 알렘빅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저는 끌게요. 그리고 FBX, 퍼블리시 FBX to 샤크리드입니다. 언리얼에서 파일 불러오려면 FBX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BX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버전이 여기 있습니다. 언리얼 버전 5.0.3 그리고 5.2.1입니다. 5.2.1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밸리데이션 체크해 주시면 문제 없다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퍼블리시 하시면 됩니다. 이게 5.2가 5.0.3 버전보다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구동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언리얼 턴테이블이 돌게 되고 그 언리얼 턴테이블 프로젝트가 이제 턴테이블을 찍죠. 진행 과정도 요 밑에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네, 이렇게 점프 인투, 아까 제가 썼던 메뉴가 마야의 그 위에 샤크리드 메뉴 중에 점프 인투 샤크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샤크리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샤크리드에서 저희가 퍼블리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퍼블리시 이미지가 트랜스코딩이 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할당은 제가 받았었네요. 그래서 게시된 파일 쪽으로 가셔도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있네요. 3개의 파일이 퍼블리시가 됐네요. 썸네일이 조금 이상하게 찍히긴 했는데 일단은 턴테이블 퍼블리시 파일이 퍼블리시가 됐고 마야 FBX가 퍼블리시가 됐고 마야 씬 파일이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제가 알렘빅은 껐으니까 알렘빅은 없겠죠. 그래서 버전에 요 턴테이블은 들어갔다 라는 내용입니다. 들어갔고 경로는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여기에 경로에 있다. 3번째 버전인 턴테이블이다. 그리고 실제 FBX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FBX 탭 안에 있네요. 그리고 보면 마야 안에 이렇게 MA 파일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버전으로 가보시죠. 버전에 왔을 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놔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Alt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닫혀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로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번째 버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번째 버전을 눌러서 보게 되면 네, 턴테이블 돌게 되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굉장히 조금 뿌옇게 보인다. 그러면 RV라고 하는 샤크리드에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RV라고 하는 샷그리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RV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네, 버전에서 여기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RV에서 재생 한번 해주시면 RV로도 플레이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RV로 보시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RV 플레이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퀀스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시퀀스 플레이어가 많이 없죠. 보통 많이 쓰시는 게 PD 플레이어나 이름이 바뀌었죠. 카오스 플레이어로. 근데 카오스 플레이어가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RV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RV를 통해서 이제 영상도 무료로 보시고 프로젝트도 관리하는 뭐 샷그리드를 사시면 RV를 드리니까 이렇게 샷그리드로 프로젝트도 관리하고 RV로 이제 시퀀스 이미지도 보시고 이 안에서 간단하게 LUT 같은 것들도 편집을 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룩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바꿔가면서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것만 쓰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RV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RV만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샷그리드를 사야지만 RV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도 관리하면서 RV 플레이어로 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V 플레이어로 고해상도의 총 이미지를 턴테이블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샷그리드의 스크리닝 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셋들도 바꿔가면서 RV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볼 수 있고 그리고 샷그리드 안에 다른 턴테이블이네요. 네, 이렇게 오른쪽에 메뉴를 샷그리드 탭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샷그리드에서 피드백을 남기시듯이 피드백 남기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조금 더 다른 이런 툴셋들이 제공이 돼요. 어노테이션을 위해서 조금 더 미려하게 상황에 대한 리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대로 샷그리드로 올라갑니다. 비슷하죠? 항상 샷그리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샷그리드 안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해당 담당자는 메일로 그리고 샷그리드의 수신함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 이어서 쭉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샷그리드 안에서 이제 퍼블리시를 통해서 이렇게 마야의 턴테이블을 언리얼 5.2 버전에 맞춘 턴테이블 뷰를 확보하실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쪽의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 번만 더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데스크탑으로 언리얼을 실행해 주시게 되면 언리얼은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언리얼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언리얼 프로젝트죠. 언리얼 프로젝트를 만든 걸 선택을 하고 그 언리얼 프로젝트 안에 들어갔을 때 샷그리드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시간에 활성화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샷그리드 메뉴 활성화를 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마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패널 창이 생성이 되고 뭐 로드를 하거나 퍼블리시를 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언리얼 프로젝트 안에 있는 어셋들을 퍼블리시 하시거나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언리얼 프로젝트를 통으로 옮기는 건 저희가 추후에 유어셋이라는 개발을 좀 더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시면 컴피그 파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언리얼 안에 프로젝트 안에 그 프로젝트 어셋들을 우리가 샷그리드를 통해서 받고 뭐 시퀀서를 통해서 렌더되어 있는 이미지를 올리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상민 대리가 나머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멀티 퍼블리셔 워크플로우부터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PPT 보여주시면 돼요. 네. 예, 일단 아까 이전에도 지정한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퍼블리셔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멀티 퍼블리셔가 이제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텍스처 파일을 이제 로컬에서 작업한 텍스처 파일을 이제 샤크리드 멀티 퍼블리셔로 올리려고 해도 이제 서버에 올라가지 않고 기존 이제 로컬에 있는 경로를 유지하면서 그냥 이제 협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협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샤크리드를 통해서 이제 FBX로 모델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텍스처링 작업을 뭐 포토샵이든 서브스탠스든 아니면 이제 요즘은 많이 쓰는 외부 어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텍스처 파일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거를 로컬에서 멀티 퍼블리셔로 한 번에 올려버리면은 이제 샤크리드로 업로드 되기도 하고 이제 서버 데이터로도 저희가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랍에 제가 버스터 드론이라고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테리얼 쪽에 가보시면 제가 퍼블리시한 텍스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파일 포맷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JPG, PNG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텍스처 파일에서 많이 쓰이니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가 파일이나 이제 TIF 파일, 뭐 EXR까지도 이렇게 퍼블리시 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멀티 퍼블리셔가 있는데 지금 이 텍스처 파일들이 있는 경로는 제 로컬 경로입니다. 로컬 경로에서 여기 샤크리드 데스크탑 앱에 있는 멀티 퍼블리셔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제 TIF 파일이나 뭐 타가 파일 여러 파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PNG 파일부터 제가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텍스처 파일을 놓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태스크에 저희가 이제 올릴 수 있는 태스크 할당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밸리데이트를 누르면은 그 텍스처 파일도 업로드 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되고요.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저 퍼블리시라는 행위 자체가 서버에 저장을 한번 하고 서버에 저장돼 있는 걸 다시 한번 또 저장을 하고 샤크리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지 한 장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일단은 반복적으로 저장하는 행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뭐 양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속도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그렇게 저희 쪽 스토리지가 엄청 고성능 스토리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은데 아마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스토리지들은 이것보다는 아마 속도가 좀 나오실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바디 알베도 파일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버전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버전 2죠. 그래서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버전 2로 되고 이제 원래 기존에 저희는 로컬에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제 패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쪽 서버에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로더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처럼 텍스처 파일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토샵이나 서브스탠스나 아니면 외부 어셋에서 가져왔을 때 이렇게 로컬에서 작업한 것도 퍼블리시 기능을 이용해서 올린 다음에 이제 언리얼 쪽에서
좀 더 텍스처를 이제 서버에 있는 거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파이프라인 구성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PPT로 돌아와서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로더도 또한 이제 멀티 퍼블리셔 기능하고 똑같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텍스처 파일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언리얼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이제 FBX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FBX로 임포트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뭐 창이 안 뜨고 바로 임포트가 됐었는데, 원래 언리얼에서는 FBX를 임포트할 때 이제 FBX 임포트 옵션이라고 해서 스태틱 메쉬로 이제 임포트할 건지 스켈레탈 메쉬로 임포트할 건지 아니면 애니메이션만으로 이제 임포트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설정장이 뜨도록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FBX 임포트 옵션을 좀 세세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는 필요 없게 이렇게 언리얼 프로젝트에 바로 임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잠깐 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언리얼 창이 켜졌고요. 이제 제가 프로젝트에서 이제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샷그리드 플러그인은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샷그리드로 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전에는 FBX로만 임포트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본 TK 파일에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바이킹을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처 파일도 임포트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도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그 지금 저렇게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 있는 근간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저렇게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쌓이다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뒤에 저 구조 그대로 라이브러리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를 하는 건 약간의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개발이 필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아카이빙 하지 않고 라이브러리라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놓고 지금같이 어셋들을 분류를 하신다면 게임사든 VFX든 라이브러리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킹이라는 어셋을 한번 불러와 볼 건데요. 지금 FBX 파일과 텍스처 파일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우클릭해서 Import into Content Browser, 이제 언리얼의 컨텐츠 브라우저죠. 여기로 임포트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FBX 임포트 옵션이라고, 이제 FBX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스태틱 메쉬 임포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 구조를 가진 스켈레탈 메쉬의 경우는 이거를 체크해서 스켈레탈 메쉬로 임포트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세부 설정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임포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는 텍스처대로 바로 임포트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샷그리드 그때 1차 웨비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 트리는 샷그리드에 저희가 구분해 놓은 이제 그룹 기준으로 이렇게 캐릭터 그룹, 바이킹 그룹으로 이렇게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이렇게 텍스처 파일과 이제 스켈레탈 메쉬로 인풋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 같은 부분은 이제 여기서 언리얼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언리얼 쪽 게임 쪽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네마틱 영상 1차 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레벨하고 이제 뭐 시퀀스 파일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시퀀스 파일로 똑같이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재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 PPT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유어셋 퍼블리쉬를 업데이트를 예정 중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언리얼에서 FBX로 잠깐 지금 최종 에셋 활용 단계에서 지금 FBX가 사실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재질은 있는데 이제 재질 정보가 그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가 조금 깨지는 상태가 이제 보통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마야에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옮기고 싶은 약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 프로젝트 간에도 이제 FBX로 올리게 될 경우 이제 그대로 재질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맵이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결해 놓은 게 다 이제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이제 뭐 USD Material X라는 파이프라인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적용할 수는 없고, 이제 뭐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3ds 맥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미스라는 게 또 있어서 이제 3ds 맥스에서 바로 언리얼 쪽으로 이렇게 싱크하면은 그대로 이제 재질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 되었는데, 마야에서는 아직까지라서 이제 잠깐 뭐 맥스에서 이제 데이터 스미스 과정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언리얼 쪽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미스를 3ds 맥스 2023에서 미리 설치를 제가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링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스미스를 위한 이제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쪽에서도 제가 플러그인을 데이터 스미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스미스 임포터를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맥스도 샵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모델링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데이터 스미스를 위한 파일을 따로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하나를 이제 3ds 맥스에서 열었고요. 매테리얼도 다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상에서 이제 데이터 스미스를 이제 키기 위해서 이제 다이렉트 링크에 있는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리얼 창에서 이 새로 이제 데이터 스미스라는 이제 창이 이제 플러그인을 켰을 때 생성이 되는데, 다이렉트 링크 임포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제 컴퓨터 이름이랑 프로세스 3ds 맥스랑 이제 뭐 엔드포인트 소스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의 이제 캐릭터 폴더에다가 이 캐릭터를 이제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가져다 놓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뷰포트 상에서도 바로 이렇게 들어와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야에서 FBX로는 좀 손상이 좀 많이 재질적인 면에서 이제 손상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맥스랑 흡사하게 이제 재질도 같이 들어온 거를 볼 수 있고요.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재질 구조는 프로그램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드나 그런 연결된 부분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메테리얼을 보시면 언열상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맥스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지정해 주도록 자동적으로 노드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샷그리드 뭐 퍼블리시를 뭐 같이 연동해서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어셋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언열상에서도 이렇게 최대한 유지한 채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일단 데이터 스미스는 업데이트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언열상에서 이렇게 뭐 불러오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를 라이브러리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또 FBX로 이제 익스포트 하거나 그러면 또 순상이 언열 프로젝트 두 개의 언열 프로젝트 상에서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는 언열상에선 이제 에셋 2주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열상에서 이렇게 이제 캐릭터나 아니면 뭐 레벨 디자인 같은 걸 이제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거를 그대로 옮기고 싶다 하면은 이제 뭐 폴더를 선택하고 이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제 2주라고 마이그레이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2주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콘텐츠를 저장한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건 레벨이고요. 그래서 세트를 저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콘텐츠 폴더로 이주되는 에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선택한 폴더만 다른 프로젝트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뭐 해놓은 이제 다른 같은 버전의 언열 프로젝트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언열에서 작업한 파일을 보존을 하려면은 사실 에셋 2주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샷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에셋 2주를 하게 되면은, 잠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한 폴더 트리가 나오고요. 이제 어셋의 프랍에 뭐 스페이스 라디오를 미리 에셋 2주 시켜놨고요. 그래서 안에 이제 재질에 대한 유어 어셋하고 모델링에 대한 유어 어셋 이렇게 이제 2주 기능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다른 프로젝트의 콘텐츠 폴더 안에 넣어 놓으면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기능을 이제 뭐 로컬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협업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샷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다른 작업자의 PC나 아니면은 뭐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로 옮기는 작업을 이제 샷그리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어셋까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멀티 퍼블리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옮길 수 있는데, 폴더 트리 쪽에서는 아직 개발 중이라서 이제 결국은 폴더 트리를 완전하게 이제 뭐 샷그리드로 퍼블리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뭐 언열 쪽에서도 바로 이제 에셋 2주 기능을 샷그리드로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은 더 이제 원 버튼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어셋도 이렇게 퍼블리시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로 돌아와 보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 그래서 언리얼 엔진의 에셋 2주 툴을 뭐 데이터 스미스가 나오기 전에는 데이터 스미스가 나와도 지금 뭐 언리얼 프로젝트의 이제 회사에서 좀 작업해 놓은 에셋이나 레벨 등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유어셋 파일을 그대로 이제
내보내고 이제 가져오는 시스템을 샤크리드 상에서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뭐 에셋 이주 기능이 좀 더 개발이 완벽하게 되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화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왜 데이터 스미스랑 그리고 유어셋 관련해서 2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저희가 오늘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들은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샤크리드의 멀티 퍼블리셔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되게끔 구성을 새로 했고, 그럼으로써 일반 텍스처라든지 기타 파일들,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 파일들 또한 원하는 경로로 저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유어셋의 이주를 가능하게끔, 유어셋을 지금 뭐 멀티 퍼블리셔로 보낼 수는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경로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다른 프로젝트, 언리얼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언리얼 프로젝트로 우리가 보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효용성을 좀 더, 소스를 다시 사용하면 훨씬 좋으니까요. 그래서 효용성을 높여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그 기반이 샤크리드가 된다면 일정이라든지 기타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다 동시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언리얼 프로젝트를 일반 샤크리드 유저분들이 관리하시기가 훨씬 편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타 뒤쪽에 이제 Q&A를 통해서 질문 사항들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막 설명드렸던 컨피그 파일 TK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컨피그 파일이 어떻게 저희가 또 받아가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